자, 그럼 이제 파트 2 토지의 감정평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첫 번째 공시지가 기준법이 있죠. 자,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사를 통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하게 하고 그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토지를 평가하도록 그렇게 구조화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떤 것인지 그 개념을 설명드리면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토지가 이렇게 바둑판 모양으로 토지들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국토 전체의 토지를 국가가 매년 평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표적인 필지 몇 가지를 표준지로 선정을 해서 이 토지들의 가격을 감정평가사에게 구하게 합니다. 자, 이처럼 대표적인 필지를 선정해서 토지를 평가를 미리 해 놓는 거죠. 우리 이거를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뭐 얘는 1제곱당 100만 원, 얘는 1제곱당 120만 원, 얘는 80만 원, 얘는 70만 원 이런 식으로 각 필지의 가격을 미리 구해 놓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어떠한 토지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자, 이 토지가 얼마인지 이 토지의 땅값을 구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 만약에 평가 대상 토지가 이 토지라고 한다면은 여기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얘가 가장 유사한 표준지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라고 칩시다. 자, 그래서 만약에 이 표준지가 이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라면은 이 표준지의 가격이 뭐 예를 들어서 1제곱당 70만 원이었다라고 한다면은 그걸 기준해서 얘하고 얘의 우열이 있을 거예요. 우수한지 열등한지 어떤 점은 얘가 더 좋은데 어떤 점은 얘가 더 열등해요. 이렇게 해서 이 토지와 이 토지를 비교해서 얘가 1제곱당 70만 원이면 얘는 그러면 1제곱당 한 75만 원 정도 하면은 적당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장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표준지 공시지가이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행하시게 될 아주 중요한 업무입니다. 자, 감정평가사 자격증의 장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어떤 자격증도 국가에서 일정 수입을 보장해 주는 자격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감정평가사는요. 법원 경매 그리고 표준지 공시지가 그리고 국가에서 시행하는 여러 가지 토지 보상 요것들과 관련해서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 수입으로서 감정평가사의 최소 수입을 보장이 되고 있는 그러한 측면이 있어요. 자, 국가에서 평가사 자격증을 따면은 최소한 1년에 얼마는 반드시 벌게 해줄게 이렇게 보장해 주는 건 아니지만 매년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 사업을 하고 그리고 법원에서도 경매가 계속 이루어지고 또 국가에서 계속해서 토지 보상을 하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되는 수입들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감정평가사 수입의 하한선을 이루고 있다라는 점이 우리 자격증의 장점이자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정평가사는 국가사업에 참여하는 그러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토지의 가격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떤 감정평가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세금을 징수할 때에도 토지 가격을 알아야 됩니다. 자, 가장 대표적으로 어떤 토지를 국민이 소유하고 있으면 그 보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보유세 또는 재산세를 부과해야 돼요. 따라서 토지에 대해서 모든 국토에 대해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국토에 대해서 토지에 대한 과세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런 나머지 토지들에 대해서도 이런 토지들이 얼마인지를 다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국토에 대해서 감정평가사에게 수수료를 주면서 평가를 시키면은 너무나 국가 예산이 많이 지출되기도 하고 또 평가사들도 그렇게 많은 전 국토를 매년 평가하려면 1년 내내 그것만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나 일이 과중해지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한다? 자, 이렇게 대표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해서 이것들의 땅값을 구해 놓은 다음에 어떤 표준지 공시지가 주변에 있는 나머지 땅들은 저 표준지 공시지가 기준해서 주변에 있는 다른 땅들의 가격도 구하는 거예요. 자, 우리 이것을 개별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개별 공시지가는 누가 구한다? 지가산정 담당 공무원이 합니다.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자, 우리 공시지가라고 하면요. 처음에 공부 시작하실 때 개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자, 우리가 공시지가라고 하면은 두 가지가 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우리가 보통 표공이라고 합니다. 표공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줄임말이에요. 다음에 개공이 있는데 개공은 개별 공시지가의 줄임말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해서 공시지가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있고 개별 공시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양자는 어떻게 다르냐? 표준지는요. 감정평가사가 구하는 거예요. 감정평가사가
우리가 이렇게 땅값을 구하는 것을 그냥 구한다. 이게 아니라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평가. 감정평가사가 조사, 평가한다라고 해요. 평가. 전문가가 땅값을 구하는 것은 평가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개별 공시지가는요.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한다? 담당 공무원. 지가 산정 담당 공무원이 하고요. 자, 근데 공무원은 감정평가사 시험을 합격한 사람이 아니라 국어, 영어, 한국사 등등 시험 봐서 합격한 사람이잖아요. 즉 감정평가의 전문가가 아닌 겁니다. 자, 그래서 공무원이 수행하는 이러한 업무는 조사 산정이라고 해요. 조사 산정. 그러니까 조사하는 거는 당연히 감정평가사든 공무원이든 어쨌거나 조사는 다 하는 건데, 자, 감정평가사가 이 표준지는 얼마야? 자, 얘는 1제곱당 100만 원이야. 요렇게 토지의 가격을 구하는 것은 요거 뭐라고요? 요거는 평가한다라고 해요. 평가한다. 자, 그런데 이 표준 공시가가 얘가 1제곱당 80만 원이에요. 자, 요거랑 이 토지랑 비교를 해보니까 그러면 이 토지는 한 90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95만 원 정도 하면 될 것 같아. 요렇게 해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얘를 구했다. 공무원이 개별 공시가를 저렇게 구했다라고 하면은 저거는 산정했다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산정.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가 80만 원이야, 얘가 80만 원이야 라고 구한 거는 우리가 평가했다라고 얘기하고, 자, 요걸 기준으로 해서 공무원이 개별 공시지가를 얘는 95만 원이야 라고 구한 것을 우리가 산정했다라고 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전문가에 의한 가치 지적 또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 행위가 있었으면 평가했다라고 하고, 그 비전문가들이 하는 것을 우리가 산정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표준지 주변에 있는 개별 공시가를 다 평가하다 보면은 대부분의 국토를 다 평가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과세 대상이 아닌 토지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토지 제외하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이런 식으로 개별 공시가를 구해서 저렇게 구해진 개별 공시지가를 뭐 한다? 바로 과세 목적에 활용한다. 반드시 과세만 쓰는 건 아니지만 가장 주된 활용 목적이 과세 목적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 목적에 사용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감정평가사로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할 때 그 민원의 제기 근거로서 항상 얘기하는 게 개별 공시지가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자, 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요 토지에 개별 공시가를 구해봤더니 개별 공시가가 95만 원으로 조사 산정이 되었어요. 자, 근데 이 토지가 예를 들어서 감정평가를 했는데, 자, 만약에 여기가 이제 공익사업에 수용되어서 국가가 이 토지를 강제로 수용한다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평가해봤더니 평가액이 90만 원밖에 나오지 않았어. 자, 감정평가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토지를 평가하더니 이 토지는 90만 원짜리래 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의 신청을 제기하냐면 이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왜냐하면 제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가 95만 원입니다. 그런데 감정평가사들은 개별 공시지가 95만 원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내 토지를 평가했기 때문에 이것은 잘못된 평가입니다. 이렇게 개별 공시지가를 이의 신청의 근거로 삼아서 이의 신청을 제기한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잘못된 이의 신청이에요. 왜냐하면 감정평가사들은 개별 공시지가에 전혀 구속받거나 구애받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감정평가할 때 개별 공시지가 신경 쓴다 안 쓴다?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감정평가사들은 오로지 표준지 공시지가만 기준해서 평가할 뿐이지 이 토지를 평가할 때 이 표준지 공시지가만 기준해서 얘가 80만 원인데 이 토지와 이 토지의 유리한 점과 불리한 점을 고려해서 얘보다 얘가 나은지 얘보다 얘가 아니면 안 좋은 토지인지 이걸 비교해서 그래서 얼마다라고 구한 것뿐이지 요거 90만 원이다를 구할 때 얘를 평가할 때 근데 이 토지의 개별 공시지가가 95만 원이네 라고 하는 건 전혀 고려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따라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핵심 원리는 뭐다? 바로 감정평가사들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토지를 평가하는 거지 개별 공시지가는 전혀 근거하지도 않고 활용하지도 않고 참고하지도 않아요. 아시겠죠? 개별 공시지가는 감정평가사가 구한 것도 아니고 비전문가가 대량 산정 방식으로 구한 것이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은 평가할 때 개별 공시지가를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방금 제가 설명드리기로는 여기 표준지 공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이 토지랑 얘랑 이렇게 비교를 해서 얘가 얼마인지를 구한다라고 단순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저 토지와 저 토지 두 개의 토지를 비교할 때 비교해야 될 항목이 많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토지 가치를 구할 때 대체 표준지 공시지가와 평가 대상
대상 토지 간에 어떠한 항목들을 어떠한 측면들을 비교해야 되는지 이제 본격적인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공시지가 기준법이란 이러이러한 방법이다라고 텍스트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먼저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가 앞에 옵니다. 만약에 그게 80만 원이다라고 하면 여기 이렇게 80만 원 이렇게 오겠죠. 자, 그래서 내가 어떤 토지를 평가할 건데, 자, 여기에 어떤 토지를 평가할 겁니다. 그 값이 아웃풋으로 나와야겠죠. 그러면 일단 본건 토지와 우리가 평가 대상 토지를 본건이라고 표현해요. 본건. 자, 그래서 본건이라는 말은요, 평가 대상이란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현업하시는 분들은 본건이라는 표현이 워낙 입에 붙어 있어. 그래서 그냥 본건 토지라고 하면은 내가 이번에 평가하는 대상 토지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건 토지를 평가할 때 본건 토지와 가장 유사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셔야 돼요. 바로 그게 비교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떠한 공시지가 선정했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표준지 공시지가라고 하는 것은 며칠자를 기준으로 해서 구한 토지 가격이냐면 바로 매년에 1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구한 가격이에요. 매년 1월 1일자로서 구한 가격입니다. 만약에 자, 25년도 1월 1일자로서 구한 표준지 공시지가가 80만 원이다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평가를 할 때 내가 땅값을 구하는 기준 날짜가 있을 텐데 우리 그거를 기준 시점이라고 해요. 기준 시점. 자, 이제 이러한 용어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자,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것은 며칠자 땅값을 구해줘라고 하는 그 기준 날짜를 얘기해요. 자, 기준 시점. 만약에 이 기준 시점이 3월 31일이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25년도 3월 31일이다라고 하면은 1월 1일자 땅값과 3월 31일자 땅값은 똑같을까요? 다를까요? 변동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문제에서 보합세다라고 주면은 이 기간 동안 지가의 변동이 없었다. 따라서 이때는 시점 수정 자리에 여기 1이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1.00000. 자, 5자리 소수 5자리가 들어가면 됩니다. 그냥 1을 쓰시면 안 되고 1.00000이라고 써주셔야 돼요. 요거는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합세다라고 하면은 시점 수정을 할 필요가 없겠지만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변동하고 마치 주가지수 또는 주가가 매일매일 변동하는 것처럼 사실 부동산의 가격도 매일매일 변동합니다. 어떠한 뉴스가 나오고 안 나오고 어떠한 정책 발표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지가가 변동해요. 따라서 1월 1일과 3월 31일 사이에 3개월 사이에 있었던 시장의 변동을 반영해 줘야 돼요. 만약에 이 사이에 어떤 개발 호재가 발표되었다라고 하면 땅값이 상승하겠죠. 그러면 지가 상승률이 올라갔을 겁니다. 그럼 그거를 시점 수정치로 반영을 해줘야 돼요. 이해하시겠죠? 자, 따라서 먼저 뭘 보정한다? 시점의 차이를 보정해야 됩니다. 자, 표준지 공시가는 매년의 1월 1일자로 공시가 되기 때문에 내가 땅값을 구하는 기준 시점, 얘를 뭐라고 한다고요? 얘를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데 기준 시점 사이, 1월 1일자와 기준 시점 사이에 있었던 지가 변동을 반영해 줘야 돼요. 바로 그게 시점 수정이고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역 요인 비교인데 자, 일반적으로는 같은 동네, 자, 우리가 이것을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데 우리 감정평가에서는 얘를 전문적으로 인근 지역이라고 합니다. 근데 처음에 공부하실 때 그냥 직관적으로 이해하시기 편한 표현은 그냥 같은 동네라는 표현이 이해하시기 편할 거예요. 자, 아까 제가 앞에서 그림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평가 대상 토지가 있으면 그 대상 토지와 가장 근처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저기 다른 동네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는 일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아마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다음에도 그런 일은 20년 만에 한 번 있을까 말까 그냥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사실은 현업적으로는 이 지역 요인 비교는 사실 무의미해요. 이거는 현업적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지역 요인 비교와 관련해서는 사실 시험 문제가 잘 나오지도 않고 사실은 시험 문제가 나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현업에서도 지역 요인 비교는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같은 동네, 즉 인근 지역 안에 있는 본건 토지와 가장 근처에 있는 다른 동네까지 넘어가지 않고 같은 동네 안에 있는 바로 근처에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하기 때문에 다른 동네까지 넘어갈 일이 없어요. 따라서 같은 동네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했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 자리에는 1.00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또는 이론적으로는 다른 동네에 소재하고 있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선정할 수도 있겠죠. 자,
본건 토지는 A라는 동네에 있는데 그런데 내가 선정한 표준지는 B라는 동네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A라는 동네와 B라는 동네에 지역적 격차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해해 보세요. 강남이라는 동네가 있고 여기 수도권이라고 하는 어떤 동네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강남 동네와 수도권에 있는 어떤 뭐 그런 서울 외곽에 있는 그런 동네 사이에 지역적 격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여기서 지역적 격차가 있다라는 말은요. 일단 쉽게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평균적인 지가 수준의 차이가 있다 이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A 동네는 평균적인 지가가 1제곱당 100만 원 정도 하는데 만약에 B 지역은 평균적인 지가가 80만 원 정도 한다라고 하면은 지역적으로 A 지역이 B 지역보다 더 우월하겠죠. 반대로 B 지역은 A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열등하겠죠. 자, 이처럼 지역적 격차, 동네마다 땅값의 수준 차이가 존재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에는 만약에 표준지를 다른 동네에서 선정한 경우에는 지역 요인 비교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죠? 하지만 지역 요인 비교는 우리 수험적으로나 현업적으로 별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저거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음에 자 개별 요인 비교입니다. 자 개별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별적인 요인인데 자 이 표준지가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생긴 토지일 수가 있겠죠. 근데 본건 토지는 예를 들어서 도로가 이렇게 있었을 때 이렇게 생긴 토지일 수 있습니다. 우리 요거를 자루형 토지라고 하는데 도로에 접하는 면이 좁죠. 자, 얘는요, 네모 반듯하고 얘는 좁습니다. 자, 개별적으로 비교해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토지의 단가가 비쌀까요? 이런 토지의 단가가 비쌀까요? 당연히 형상이 얘가 더 좋기 때문에 단가가 형상 측면에서는 얘가 더 높게 형성되고 얘는 더 낮게 형성될 거예요. 자, 이러한 개별적 격차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정해 주는 것이 바로 개별 요인 비교입니다. 만약에 또 표준지 공시지가는 평지에 소재하고 있는데 얘는 평지에 소재하는데 얘는 경사지에 소재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경사지가 비쌉니까? 평지가 비쌉니까? 당연히 평지가 비싸요. 자, 그래서 표준지 공시지가와 그러니까 표준지와 대상 토지의 개별적인 우세와 열등, 뭐가 더 나은지 못 나은지 이거를 판단해서 개별적 격차를 보정해 주는 것이 바로 개별 요인 비교다라는 것이에요. 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자, 만약에 자, 표준지가 이렇게 한 면에 도로의 한쪽 면에만 접하고 있는데 만약에 요 본건 토지는 이렇게 도로의 두 면에 접하고 있다. 이쪽으로도 접하고 있고 이쪽으로도 접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자, 토지는요. 도로에 접하고 있는 면이 많으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좋은 거예요. 일반적으로 토지는 도로와 많이 접하고 있을수록 일반적으로 좋습니다. 뭐 반드시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예외도 있겠지만은 일반적으로는 도로에 접하는 면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사거리가 있는데 이게 사거리가 있었을 때 모서리에 있는 토지가 있고 바로 옆에 토지가 있는데 둘 중에 도로 조건은 뭐가 더 좋다? 바로 A가 더 좋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A 토지는 이쪽과 이쪽에 두 면에 도로를 접하고 있는데 우리 이걸 각지라고 하는데 여기 B 토지는 도로의 한쪽 면만 접하고 있기 때문에 도로 전면 조건은 A가 B보다 더 우월한 것입니다. 만약에 이 우월한 정도가 20%라고 한다면은 자, B 토지의 가격이 1제곱당 100이다 라고 한다면은 도로 조건 비교하면 A는 그러면은 120으로 이렇게 평가될 수가 있겠죠. 도로 조건이 20% 우월하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표준지와 본건 토지의 개별적 격차를 보정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개별 요인 비교입니다. 자, 다음에 마지막 그 밖의 요인 보정인데 자, 바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밖의 요인 보정이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이건 뭐냐면은 표준지 공시지가 자체에는 행정적인 목적으로 조사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시세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공시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행정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평가하는 가격이기 때문에 시세보다는 낮게 평가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표준지 공시지가를 그대로 앞에 시지계 비교까지만 하고서 평가액을 구하는 경우에는 시세보다 낮은 토지 가격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보정해주기 위해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표준지 공시가가 시세보다 30% 낮게 공시가 되어 있어.
라고 한다면은 시세보다 30% 낮게 공시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그 밖의 요인 보정에서 30% 업을 해주는 거예요. 30% 업을 해주면 시세 수준의 대상 토지 가격이 나오게 되겠죠. 바로 이게 공시지가 기준법의 논리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이론적으로 전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고요. 마지막에 여기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감정평가 이론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하게 되실 거예요. 자, 일단 이 그 밖의 요인 보정에 대해서는 뭐 개발이익 반영, 뭐 개발이익 배제 뭐 이런 얘기도 여기다 포함되는데 좀 복잡한 내용이 있는데 일단 우리가 기초 실무 수준에서는 가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린 겁니다. 자, 표준지 공시가가 시세보다 낮게 공시되기 때문에 그 시세 수준으로 올려주기 위해서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는 거다라고 일단 정리하시고 내용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지 공시가에서 시작을 해서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 보정을 하고 나면은 내가 원하는 대상 토지의 토지 가격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자, 이렇게 구한 가액을 우리는 비준가액,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비준가액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토지와 대상 토지를 비교를 통해서 토지의 가격을, 토지의 가치죠. 정확하게는 토지의 가치를 구하는 이러한 접근법을 비교 방식이라 하기 때문에 비교 방식에 의한 가액이라서 비준가액이라고 하는 겁니다.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비준가액. 자, 그리고 우리가 비준가액은 두 가지가 있다고 했죠. 거래사례비교법, 보통 줄여서 거사비라고 하는데 거사비에 의한 비준가액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자, 비준가액은 두 가지가 있다. 공시지가 기준법에 의한 비준가액과 거래사례 비교법에 의한 비준가액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비교 방식이 있는데 먼저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법부터 공부를 할 거예요. 자, 밑에 보시면요. 토지 감정평가의 주된 방식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법에서는요. 감정평가사법 제3조 1항 그리고 감칙 제14조 1항에 근거해서 토지를 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머스트죠. 자, 적용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여러분들이 합격하신 다음에 토지를 평가할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걸로 평가해야 된다? 공시지가 기준법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공시지가 기준법이 현업에서는 절대적으로 많이 쓰이는 방법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거래사례 비교법을 많이 쓰고요. 원가법과 수익환원법은 우리가 뒤에서 공부는 하겠지만은 현실에서 현업에서는 만나기 매우 드물다. 매우 드물다라는 거 참고로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다음 3번 보시면요. 표준지 공시지가의 예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소재지 나와 있죠. 방배동 몇 번지라고 나와 있고 면적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지목 대라고 나와 있고 공시지가 1제곱당 얼마다. 항상 표준지 공시지가는 1제곱당 얼마로 단가로 표시를 하지 총액으로 표시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지리적 위치라고 해서 주변에 뭐가 있는지 설명하고 있고, 자, 이용 상황은 단독주택, 밑에 용도 지역은 2종 1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주위 환경 나와 있고, 다음에 도로교통 소로 환면. 자, 우리 소로 환면이 뭔지 앞에서 공부하셨죠. 다음에 형상지세, 가장형이고 평지다. 이렇게 공시가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322번 보시면요. 1단지라고 면적에 나와 있는데 이 말은 이 토지는, 이 표준지는 혼자 이용되고 있는 게 아니라 인접 필지와 다 같이 해서 하나의 건축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다. 그래서 1단의 부지, 하나의 건축물 부지로 이용되고 있는 1단의 토지 중에 한 필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혼자 이용되고 있는 토지가 아니라 옆에 다른 토지와 같이 이용되고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표준지 공시가는 예시가 되고, 그다음에 밑에 표준지 공시지가의 평가 기준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대상 토지를 평가할 때는 내가 지금 활용하고 있는, 내가 지금 기준하고 있는 이 표준지 공시지가가 어떠한 평가 기준 하에서 평가된 것인지 그 평가 기준을 알고 계셔야 돼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구하는 그 주체, 평가 주체이기도 하기 때문에 당연히 내가 어떠한 기준 하에 이 표준지의 가격을 구해야 되는 건지 당연히 아셔야겠죠. 첫 번째, 적정 가격 기준 평가라고 합니다. 자,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러한 가격을 적정 가격이라고 하는데, 자, 이건 사실 우리 실무에선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고 그냥 적정 가격으로 구하는구나 라는 것인데, 여기서 적정 가격은 일반적으로 행정적, 정책적 목적으로 시세보다 낮게 구한 가격이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하고 있고, 물론 감정평가 이론에서 여기에 대해서 더 좀 깊은 논의를 공부할 것이지만 우리는 실무적으로 그냥 간단하게 얘기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적정 가격은 정책적, 행정적 목적으로서 시장 가치보다 또는 시세보다는 낮게 평가된
평가된 가격이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실제 용도 기준 평가예요. 자, 공부상 지목에도 불구하고 공시 기준일 현재 이용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를 한다. 그래서 일시적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자, 공부상 지목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 공부상 지목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적으로 이 토지는 어떤 용도에 이용되는 토지다라고 정해놓은 것을 지목이라고 하는데 자, 우리는 그 지목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공시 기준일. 자, 방금 제가 표준지 공시지가에 공시 기준일 언제라고 했죠? 매년에 1월 1일자라고 했어요. 매년에 1월 1일자. 매년에 1월 1일자예요. 자, 1월 1일자 그 날짜에 어떠한 이용 상황으로 이용되고 있었는가 그걸 기준으로 해서 평가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일시적 이용 상황은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대요. 자,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자, 만약에 어떤 토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이에요. 저는 원래 밭이죠. 원래 밭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건축 허가를 받고 건물을 지었어. 그래서 현재 1월 1일자 현재 이용 상황은 주택으로 이용되고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공부상 지목은 전인데 이거는요. 정말 전이라서가 아니라 아직 행정적으로 지목이 아직 변경되지 않았을 뿐이에요. 사실은 얘는 합법적으로 집을 지었는데 공부상 지목이 아직은 행정적으로 바뀌지 않은 채 남아있다라고 하면 우리는 공부상 지목이 전으로 남아있을지라도 실제 이용 상황인 주택으로 평가한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 얘기로 이해하시면 되고 다음에 어떤 토지는 공부상 지목이 대다. 라고 할게요. 자, 대라고 하는 것은 이 위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 자, 만약에 주택지 안에 있는 대다라고 한다면은 아마 주택으로 이용되는 게 일반적인 이용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잠깐 건물을 짓기 전에 텃밭으로 잠깐 이용되고 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어떤 건물들이 쫙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공터가 있는데 그 공터에서 잠깐 뭐 배추를 키운다거나 야채를 키운다거나 그냥 이런 식으로 텃밭이나 그냥 공터로 방치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또는 주차장으로 잠깐 활용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용은 일시적 이용이죠. 어차피 이거는 주거지 안에 있는 공터라고 한다면은 요거는 지목도 돼 있고 하니까 집을 지을 수 있는 토지라서 주택으로 이용될 겁니다. 하지만 지금 이용되고 있는 텃밭 또 뭐가 있죠? 주차장 그런 것들은 일시적 이용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주거 용지로서 평가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공시 기준일 현재의 이용 상황, 실제 이용 상황대로 평가를 하고 하지만 그 실제 이용 상황에서 일시적 이용 상황은 실제 이용 상황을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다음에 자, 나지 상정 평가입니다. 자, 이게 중요한 건데 나지 상정 평가라고 하는 것은요. 자, 토지 위에 건물이 있어도 이 건물이 없는 것으로 본다 이 얘기예요. 실제로는 어떤 토지 위에 건물이 있다 해도 지상 건물은 존재하지 않는 걸로 본다 이 얘기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뭐 하냐면 우리는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할 때 이 토지를 평가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독립적으로 이 토지만 평가하겠다라는 것이에요. 이 토지만 독립적으로 이 토지만 평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자, 지상 건물이 이 토지에 미치는 영향은 반영하겠다, 반영하지 않겠다, 반영하지 않겠다 이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래서 만약에 어떤 두 개의 표준지가 있는데 한 표준지는 정말로 아무런 지상에 건물이 없어. 그런데 자, 요 토지는 지상에 건물이 있어. 자, 그랬을 때 얘도 표준지 공시지가 평가할 거고 얘도 평가할 겁니다. 자, 지상에 건물이 있다 없다만 빼고는 그 외에 나머지 모든 조건은 다 똑같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자, 지상에 건물만 있다 없다 요거 한 가지만 차이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토지와 이 토지의 표준지 공시지가의 가액 차이 있다 없다? 없다 이 얘기예요. 없다. 왜냐하면 자, 지상 건물은 있어도 없는 걸로 보기 때문에 이 토지와 이 토지가 오로지 지상에 어떤 건물이 있다 없다의 차이만 있다면 그거는 아무런 표준지 공시지가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지상 건물이 있어도 왜 없는 걸로 보냐면 자, 지상 건물이 없어. 그럼 지상 건물이 없으면 그냥 없는 그대로 평가하면 되는 건데 근데 지상 건물이 있다고 해도 없는 걸로 본다 이 얘기예요. 그럼 왜 그러느냐? 지상 건물이 위에 어떤 건물이 지어졌느냐에 따라서 토지의 가치가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건부 증감가라고 하는데 건부 감가가 있고 건부 증가가 있어요.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가 있는데 이 둘을 원칙적으로 둘 다 반영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물론 여기에 대해서는 개발 제한 구역 내 토지에 대해서는 또 약간 별도의 이야기가 있는데 원칙적으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는 건부 감가와 건부 증가를 반영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는 그냥 순수한 토지의 가격을 구하기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건부 감가라고 하는 것은요. 지상에 최유효 이용에 미달하는 건물이 있었을 때 토지 가치가 하락하는 현상을 얘기하는데 자, 이렇게 말하면 어렵죠? 어려우니까 그냥 쉽게 얘기하면 지상에 못난 건물이 있어서 지상에 아주 못난 건물이 있어서 그것 때문에 토지 가치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고 건물 증가는 반대로 지상 건축물의 존재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더 상승하는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상 건물의 존재로 인해서 토지 가치가 마이너스 되는 것도 반영하지 않고 플러스 되는 것도 반영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이 토지 자체의 가격만 구하겠다라는 것이에요. 바로 그게 나지상정 평가다라고 보시면 되고 다음에 공법상 제한 상태 기준 평가인데 자, 우리 공법상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 계획 제한 사항이 있고 개별적 계획 제한 사항이 있는데 자, 이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한 상태로 평가합니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반영한 상태로 평가를 해요. 자, 일반적 계획 제한 사항은 말 그대로 자, 어떤 토지에 대해서 공적인 규제가 가해지는 건데 공적인 규제가 가해지고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되지는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토지를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했습니다. 일반 주거 지역으로 용도 지역을 지정했어. 그러면 국가에서 이 토지 위에 뭐 집을 짓겠다고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 그건 아니에요. 그냥 이 토지는 일반 주거 지역이니까 일반 주거 지역에 맞게 거기에 맞는 건물을 짓고 토지를 이용해 라고 하는 거지. 자, 내가 이제 이 토지를 일반 주거로 지정했으니까 이제 이걸 내가 싹 다 부셔버리고 그 위에다가 뭐 집을 지을게. 그런 거 아니거든요. 구체적인 사업을 시행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개별적인 계획 제한 사항은요. 구체적인 사업 시행이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앞에서 도시계획 시설도로 기억하시죠? 도시계획 시설 도로를 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렇게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에다가 자, 여기다가 얘를 일반 주거로 지정했어요. 그럼 이건 뭐죠? 이거는 일반적 계획 제한이야.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되지 않아요. 그냥 일반 주거로서 끝이야. 따라서 이 토지는 앞으로 일반 주거 지역에 맞도록 이용만 하면 돼요. 오케이. 자, 우리 그래서 이 토지를 평가할 때는 일반 주거로서 용도 지역을 봐서 평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다가 이렇게 도로를 내겠대. 자, 길이 좁으니까 이렇게 도로를 내겠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기는 도시계획 시설도로에 저촉되는 겁니다. 여기는 저촉되는 거야. 여기는 나라에서 도로를 낼 거야 라고 지정한 거예요. 그럼 여기다가는 건물을 지으면 돼야 안 돼요? 건물을 지으면 안 되겠죠. 도로를 낼 거야 라고 미리 나라에서 선을 그어놓고 정해놓은 토지니까 여기는 이제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이런 것들을 개별적 계획 제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중에 여기 이렇게 도로 개설 공사가 있을 거예요. 우리 얘를 개별적 계획 제한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저촉이 되면 이 부분에 감가가 생긴다 안 생긴다? 감가 생긴다. 감가 생기는데 그럼 요거를 반영한다 안 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에는 반영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러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구역 이러한 일반적 계획 제한. 자, 여러분 대표적으로 일반적 계획 제한은 용도 앞에서 공부했던 용도지역, 지구, 구역. 바로 이게 대표적인 일반적 계획 제한 사항입니다. 어떤 토지에 대해서 용도 지역 지정하고 용도 지구 지정하고 용도 구역 지정하는 게 바로 그게 일반적 계획 제한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도시계획 시설 도로와 같은 개별적인 계획 제한은 이것은 구체적인 사업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별적 계획 제한이라고 하는데 표준지 공시가는 이것도 모두 다 반영해서 평가한다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여기 부분에 비해서 단가가 낮게 평가될 겁니다. 왜? 건물을 지으면 안 되는 행위 제한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렇게 해서 공법상 제한 상태를 반영해서 평가를 하고 다음에 개발이익 반영 평가인데 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이 토지 옆에 자, 이 표준지 옆에 여기에 이렇게 아주 좋은 공익사업이 시행됐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부 청사가 들어와. 여러분 정부 청사가 들어오는 건 좋은 일입니까? 네, 일반적으로 좋은 일이죠. 만약에 여기에 세무서가 들어온다.
그럼 이 주변에 이제 여러 가지 세무사, 사무실들이 들어올 거면서 건물들이 지어지고 임대료가 올라가고 또 우리도 세금 업무를 보기가 편해지니까 일반적으로 주변 지가가 상승합니다. 우리 이것을 이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라고 해요. 자, 이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주변 토지의 지가가 올라가는 개발 이익이 발생할 것이고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 표준지의 가격도 올라갈까요? 네,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개발 이익도 반영하라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표준지 주변에서 어떠한 공익사업이 시행돼서 그 공익사업으로 인해서 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사실 반대로 지가가 내려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주변에 화장터라든가 공동묘지 이런 게 들어온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가가 내려가겠죠. 그래서 공익사업을 시행해서 뭐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주변 지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데 그것들을 반영해서 평가하라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는 어떤 토지의 객관적인 경제 가치를 구한 것이기 때문에 주변에서 어떠한 공익사업이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올라가거나 또는 그것으로 인해서 지가가 내려간다면 그것을 반영해서 평가하라라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영향이 현실화 구체화되었다면 반영하지만 현실화 구체화되지 않았다면 그거는 반영하면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현실화 구체화는 이런 거죠. 만약에 여기에 정부 청사가 들어온대라고 하는 카더라 소문이 떴어. 근데 카더라 소문만 있고 아직 확실하게 이 사업이 시행된다라고 확정적으로 발표된 것도 아니고 아무런 그런 게 없어. 그냥 카더라야. 그냥 소문이야. 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 공공청사가 들어와서 주변에 땅값이 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또는 심지어 카더라 소문 때문에 요 주변에 지가가 오른다 하더라도 그거는 현실화 구체화된 지가 상승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현실화 구체화된 경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정부 청사가 들어온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가 나고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주변 지가가 상승한다면 그거는 현실화 구체화된 개발 이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다음에 1단지 평가인데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어떤 토지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내가 이 토지가 표준지 공시지가입니다. 표준지로 선정되었어. 근데 이 위에 이렇게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지어져 있어. 자, 두 개의 필지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지어져 있으면 제가 요 두 필지는 뭐라고 했죠? 1단지라고 했죠? 일체로 같이 이용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 얘를 1단지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1단지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1단지로서 평가하면 되는데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면은 자, 그림을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릴게요. 만약에 또 이렇게 사거리를 자주 그리는데 앞으로 실무 강의하면서 요 사거리 그림을 많이 그릴 겁니다. 자, 토지가 이렇게 두 필지가 있다라고 할게요. 이렇게 A 필지, B 필지가 있는데 자, 내가 표준지로서 요 B 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다라고 하겠습니다. 얘를 표준지로 선정했다. 그럼 얘가 얼마인지를 구할 건데 요 위에 하나의 건축물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은 요 A 토지와 B 토지는 1단지가 되는 겁니다. 자, 1단지로 본다 이 말은요. 이 두 개의 필지를 물론 세 필지, 네 필지일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수개의 필지겠죠. 자, 그것들을 하나의 토지로 본다라는 것이에요. 1단지로 본다 이 말은 하나의 토지로 본다. 우리는 일심동체로 보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토지 따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본다? 이 토지가 이렇게 하나의 필지 이렇게 빨간색으로 생긴 하나의 토지로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자, 그럼 얘가 B 토지에 대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를 평가할 때 도로 조건을 뭐라고 볼 것이냐면 한 면으로 볼까요? 각지로 볼까요? 당연히 각지로 봐요. 당연히 각지로 봅니다. 왜 각지로 보는지 아시겠죠? 자, 표준지는 B 필지이지만 A 필지와 같이 1단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1단지로 평가한다고 했죠. 따라서 도로 전면 조건, 형상, 우리 이런 것들은 이제 1단지로서 이 빨간색 토지로서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하니까 도로 전면 조건은 한 면이 아니라 얘는 이제 각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형상은요. 원래 B 토지만 놓고 보면은 정방형이겠죠. 네모나니까. 그런데 A 토지와 같이 있으니까 얘가 넓잖아요. 따라서 얘는 가장형으로 보는 겁니다. 가장형으로 이렇게 볼 거예요. 자, 이처럼 1단지로 본다라고 하면은 요 빨간색 토지인 것으로 보겠다라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얘가 면적은 100제곱이고 얘가 면적은 120제곱이야. 그럼 면적은 얼마라고 쓸까요? 자, 이 B 표준지 공시지가의 면적은 100이라고 쓸까요? 120 쓸까요? 220 쓸까요? 정답은요. 220이 아니라 면적은 그냥 120을 써요. 아시겠죠? 면적은 자기 면적 120을 씁니다. 120을 쓰긴 쓰는데
그런데 1단지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다 이렇게 1단지라고 적어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방금 3번 목차에서 두 번째 1단지 보셨죠? 299.4. 요 299.4는요. 985-6번지 이 토지만의 면적이 299.4인 거고 그 옆에 같이 이용되고 있는 다른 토지의 면적까지 합산된 것은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러한 것들을 조사평가 기준으로 해서 평가가 되는 가격이다라는 것이에요.